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아동에게 미치는 학대의 장기적 영향. 에이스 연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장형윤입니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1985년 어느 날 20대 한 여성이 펠리티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비만 클리닉에서 운영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1년 만에 185kg에서 60kg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몇 달 후 펠리티가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체중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감량에 성공한 뒤 날씬한 몸매에 반한 남자 동료가 치근대기 시작하더니 성관계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꼬박 음식을 먹고는 밤에도 몽유병 상태로 또 먹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은 왜 나타난 걸까요? 펠리티 박사는 그녀와 심도 깊은 면담을 한 후에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펠리티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만 클리닉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더 면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심각한 비만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성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학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펠리티 박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병원의 자료들을 활용해 대규모 연구를 시작하였는데요.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건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요인보다 아동기 초기의 부정적 경험이 발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전을 통해 어린 시절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연구의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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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고위험 부모와 아동에 대한 미네소타 종단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 먼저 에이스 연구란 무엇일까요? 에이스 연구는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성인기 건강과 웰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가장 대규모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초기 에이스 연구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로 17,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어린 시절 경험과 현재 건강 상태, 건강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도 연구 참가자들의 질병과 생존율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이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경험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에이스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대에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가 있고, 가족의 문제에는 엄마의 폭력 피해, 가족 내 물질 중독, 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의 별거 혹은 이혼, 수감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임에는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정적 경험을 경험한 비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약 28%가 신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부모님이 별거, 이혼을 한 사람도 20%가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성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유사한 비율의 사람들이 가족 중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18세 이전에 부정적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3명 중 2명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4명 중 1명은 한 가지의 부정적 경험을 했고, 6명 중 1명은 2가지, 10명 중 1명은 3가지의 부정적 경험을 했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연구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 이상의 에이스를 경험하였고, 5명 중 1명 이상이 3점 이상의 에이스를 경험하였습니다. 에이스 점수를 통해 누적된 아동기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건강 변수들과 용량 반응 관계를 보입니다. 여기서 용량 반응 관계란 위험 요인의 노출량에 비례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한 관계가 인정될 때 그 위험 요인과 집단의 반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의 관련성이 검증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문제와 알코올 중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울증,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불법 마약 사용, 허혈성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다시피 한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부정적 경험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정적 경험의 점수가 증가할수록 심장질환의 발생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각각의 부정적 경험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서학대나 수감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의 위험이 1.7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부정적 경험이 심장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율과 폐질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점수가 증가할수록 흡연율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놀라운 것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점수와 여러 질환들이 용량 반응 관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질병들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점수와 자살 시도의 관계인데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7가지 이상 있는 사람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무려 31.1배나 높은 자살 시도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관련 있는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여도 17배라는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보건학 연구에서 이렇게 커다란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는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에이스는 질병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폭력 피해와도 관련을 보였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에이스의 점수가 늘어날수록 성폭력 피해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에이스 중 성폭력 피해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아동 성폭력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역시 에이스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에이스가 3가지 이상인 사람은 가정폭력을 당한 위험이 여자의 경우 3.5배, 남자의 경우 3.8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질병과 관련을 보이는 결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평균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6점 이상인 사람은 수명이 무려 20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밑변은 출생, 위 꼭지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는데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가장 먼저 신경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들은 이와 같이 아주 어린 초기 발달부터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발달 자체가 저해되고 그 결과 건강에 위험한 행동들을 일생 동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어린 나이에 흡연이나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결과로 질병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명 자체가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이스 연구를 통해 5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다른 지역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얻게 되자 에이스 연구의 결과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BRFSS라는 조사를 매년 모든 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연구에 따르면 도시와 젊은 연령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에이스 국제 설문지가 현재 개발 중이며 타당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는 루마니아, 체코,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필리핀, 영국, 캐나다, 중국, 그리고 요르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몇몇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에이스 유병률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국 단위의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스 연구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영향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실제 제도 개선에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타폰 스프링스라는 지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나 학습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에이스 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스 연구의 결과로 일어난 제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아동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항상 주변 위험의 경계태세인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3명이나 4명 중 1명의 아이가 심각한 에이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점 이상의 에이스를 경험한 아이는 학교에서 낙제를 할 가능성이 3배가 높으며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6배, 결석을 자주 할 위험이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을 신뢰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이고 교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쉽습니다. 미국 워싱턴, 매사추세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은 에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이후 정학의 비율이 85%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학생을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 역시 외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에이스를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외상의 영향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부정적 경험이 가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감옥이나 소년원에 있는 재소자들은
폭력을 경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범죄 위험을 줄이고 사법정의 진행 과정에서 이들이 부정적 경험을 반복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이스 설문지를 의료 전문가나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또 NCTSN이라는 단체를 통해 외상의 영향에 대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2. 고위험 부모와 아동에 대한 미네소타 종단 연구. 고위험 부모와 아동에 대한 미네소타 종단 연구란 무엇일까요? 1975년 바이런 에겔랜드 교수가 주도하여 미네소타 마더 차일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연구를 말합니다. 고위험 산모로부터 태어난 267명의 아동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는 자녀가 4.5세가 된 시점에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방임 아동, 그리고 정서 방임 아동의 세 집단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임이란 적절한 의료, 신체적 돌봄, 자녀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정서 방임이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자녀의 애정 욕구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 결과 유치원 시기의 학대 피해 아동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 공격성, 사회성 저하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지능검사 및 학교 시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내현화 증상 및 외현화 증상이 모두 나타났으며 지능이 낮고 교우 관계에 있어 갈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7.5세에 진단 면접을 한 결과 학대 방임 피해 아동의 90%가 하나 이상의 정신의학적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본 차시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스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에이스는 생후 18년 이내의 경험을 묻는 건데요. 에이스는 학대, 가족의 문제, 방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대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부모, 양부모 혹은 같이 사는 어른이 당신을 향해 욕을 하거나 당신을 모욕하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겁이 들게끔 행동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부모, 양부모 혹은 당신이 함께 사는 어른이 당신을 밀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당신에게 던지거나 당신에게 상처가 나거나 부상을 입을 정도로 세게 때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의 경우 어른, 친척, 가족의 지인 혹은 당신보다 최소한 5살 이상 더 큰 사람이 당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거나 성적으로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엄마의 폭력 피해, 가족 내 물질 중독과 정신질환, 부모의 별거 혹은 이혼, 수감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질문합니다. 먼저 엄마의 폭력 피해의 경우 당신의 아빠나 엄마의 애인이 당신의 엄마를 밀거나 잡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딱딱한 것으로 때리거나 몇 분 동안 지속적으로 맞거나 칼이나 총으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가족 내 물질 중독의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술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가족 내 정신질환의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부모의 별거 혹은 이혼의 경우에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수감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족 중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신체적 방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서적 방임의 경우 가족 내의 누군가가 당신이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도록 해주고 가족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친밀하며 가족이 힘과 지원의 원동력이라고 느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방임의 경우 가족 내의 누군가가 당신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당신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었나요? 등의 질문이 적절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3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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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에이스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끼쳐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결국 질병과 조기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부모와 아동에 대한 미네소타 종단 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야기하는 영향은 에이스 연구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종단 연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에게 미치는 학대의 장기적 영향, 에이스 연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